안녕하십니까. 제4강 신경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바뀌는 과정, 세포막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러한 진핵세포의 대표적인 예인 신경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물학을 접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은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생명의 형태를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고 경우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면 생물학도 어쩌면 아주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생명은 하나의 주제의 다양한 변주곡일 뿐이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신경세포, 이온 채널, 그리고 시냅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하고 식물, 동물하고 식물이 다른 점은,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식물은 신경 시스템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죠. 근데 식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화학 에너지로, 유기화학 에너지, 소위 말해서 포도당 그 녹말을 만들죠.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에도 궁극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오죠. 햇빛이 옵니다. 동물에도 태양이 오는데 동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식물과 다릅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동물은 햇볕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전압 펄스로 바꿉니다. 전압으로 바뀝니다. 전압의 파로,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동물이 배가 부르냐? 직접적으로 이 태양 에너지를 해서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 에너지, 태양의 빛을 통해서 동물은 시각 시스템을 진화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뭘 보느냐? 식물을 보는 거죠. 동물은 자기 먹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보고 그걸로 가야죠. 그래서 먹이를 볼 수 있고 그걸로 먹이를 향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해서 화학 에너지, 탄수화물을 만들죠. 동물은 그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빛을 통해서 동일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 태양 에너지를 신경 전화 펄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신경에서 그 신경 정보가 후두에 가서 이미지를 만들죠. 식물이나 먹잇감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먹이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다른 형태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뉴런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배터리입니다. 전지입니다. 전압 만들어진 배터리요. 그다음 전류가 흘러가는 배터리입니다. 그 전지와 마찬가지로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나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뉴런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배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 시스템으로 오면 다양한 세포들, 다양한 진핵세포들의 그 연접, 그것이 이제 시냅스를 만드는데,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를 지난 1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진핵세포, 원핵세포의 활동 양상을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동영상은 큰 아메바성 세포, 이제 우리 몸에 구성하는 세포일 수가 있죠. 진핵세포입니다. 안에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박테리아, 원핵세포입니다. 원핵 생명체죠. 잘 보시면 그 박테리아들이 결국은 세포를 벗어나지 못하죠. 막 안에서 계속 갇혀서 아주 맹렬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큰 진핵세포, 거의 뭐 수백 배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나죠. 이 경우에는 박테리아들이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요 빨간 원에 있는 요 박테리아는
그 안에서 이분법으로 분열하고 있죠. 예,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러나 이 박테리아들이 진핵세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막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한 모든 움직임은, 세포들의 모든 움직임은 세포 내의 골격, 세포 내의 골격인 단백질 사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나스는 이걸 미오닉 운동이라 합니다. 미오닉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지금 박테리아 내에서 DNA에 의해서 단백질 사슬이 형성되면서 이 빨간 선들입니다. 이 단백질 사슬을 분출하면서 그 추진력으로 박테리아들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 진핵생물, 원핵생물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세포의 박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심장세포 하나를 유리해서 배양액에서 배양한 실험입니다. 근데 심장세포가 박동을 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단세포도 스스로 박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세포가 그 세포 내의 그 단백질 사슬에 의해서 지금 박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세포가 수천만 개 모여서 심장을 만들 때 그 동일하게 하모닉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 이렇게 모든 세포는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 사슬의 연쇄작용에 의해서 박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미오닉 움직임이라고 하고, 이런 단세포가 갖고 있던 이런 박동성, 율동성 움직임이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다세포가 될 때 동일한 주파수로 동일하게 하모닉하게 움직일 경우 아주 거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근육인 경우에 그러한 단세포들이 갖고 있던 모든 미오닉한 운동을 척추신경계의 중앙 직권화된 그런 통제를 받게 되면서 척추동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단세포가 갖고 있던 그러한 율동이 다세포로 되면서 중추신경계의 그 제어권을 넘겨주면서 중추신경계에서 단세포의 그러한 운동성이 중앙 집중화되는 과정이 바로 운동의 진화론적 내면화, 운동이 진화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면화된 것이 뭐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사고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나스의 아주 중요한 그 이론의 아주 기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성이야말로 진화적으로 내면화돼서 우리의 사고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뇌의 신경 활동은 시냅스죠. 예. 시냅스는 여기 보여주는 그림처럼 하나의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만나는 연접부입니다. 예를 들면 자, 하나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신경세포에 이게 이제 세포체고, 자, 이 신경세포도, 이 신경세포도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신경세포도 세포입니다. 신경세포, 신경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세포라는 데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전 시간에 말했던 진핵세포입니다. 자, 진핵세포이므로 여기에 핵이 있죠. 핵이 있고 유전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중요한 다른 점은 그 신경세포막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죠. 쭉 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포막이 쭉 늘어진 거죠. 예. 이게 심지어 뭐 수십 센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쭉 늘어졌죠. 굉장히 길게. 예. 그래서 다른 어떤 하나의 신경세포가 또 있다 합시다. 예.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신경세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신경세포에 쭉 연결된, 쭉 늘어진 이 부위가 축색이라죠. 예. 그 다음에 입력 부위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여기서 많은 가지를 칩니다. 이렇게. 가지 치는 부위가 수상돌기. 예. 그러면 이쪽에 다른 세포에서 나온 이 축색이 이쪽 신경세포에 만나는 요 부위. 예. 자, 전 시간에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세포막이다 그랬죠. 대부분 그 막에서 일어납니다. 요 신경세포막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죠. 요 축색의 돌기가 끝에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돌기가 있고 신경세포막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러한 막에 이온 채널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온 채널이 단백질로 된 어떤 입체 구조가 이렇게 생긴 이온 채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예. 이온 채널이 생기면 여기서 흥분 자극이 이제 전화 펄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화 펄스로 와서 요 말단까지 전화 펄스가 오면, 자, 다시 앞에 이야기했듯이 동물은 뭐냐 하면 배터리다 이거죠. 태양 에너지를 충전해서 배터리, 신경세포에 전화 펄스로 만든다는 거죠. 배터리입니다. 요 연접 부위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것도 이제 채널이 있습니다. 신경 말단에서 요 채널에 칼슘 이가 이온이 칼슘이 확 들어옵니다. 요의 펄스가 신경 전화 펄스가 요 축색 말단에 오면 요 이온 채널을 통해서 칼슘 이온이 확 분출됩니다. 칼슘 이온은 세포 외에 있죠. 세포 외하고 내 사이에 칼슘 이온 농도 차가 10의 4승, 그러니까 10,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이 안에 칼슘 이온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바깥에는 여기 안쪽에 비해서 한 10,000배 정도 칼슘 이온이 맞는데 전화 펄스가 신경 말단까지 딱 오면 어떻게 되냐면 칼슘 이온 채널이 열립니다. 그럼 칼슘이 대량으로 안으로 들어오죠. 칼슘이 대량으로 안으로 들어오면 요 말단 부위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을 사고 있던 주머니가 있습니다. 예. 소포체인데 이 주머니에 예를 들면 아세틸콜린,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죠. 요 물질이 예를 들면 아세틸콜린 분자가 뭐 10,000개 정도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시다. 요렇게 있으면 이 칼슘 이온이 세포막 안으로 확 들어오면 여러 가지 세포 내 작용에 의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이 소포체가 막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막 쪽으로 이동으로. 예. 요 점에서 요 막 쪽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이 이렇게 됩니다. 막하고 이렇게 연접을 하죠.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요런 주머니가 요 세포막하고 연접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막이 열립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요렇게 막이 요렇게 열리면 요거 있던 주머니가 열리는 거죠. 열리면 요게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막이 열리고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포체하고 요 신경 축색 말단하고 요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 시냅스라 합니다. 시냅스 간격은 20나노미터. 약 200온거스드롬. 예. 원자 수백 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얇은 막이죠. 예. 그래서 요 연접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출되는 거죠. 이렇게 분출이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직접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요 이온 채널에 신경 전달 물질이 요 이온 채널에 부착이 됩니다. 이온 채널에. 부착이 되면 평소에 이렇게 닫혀 있던 이온 채널이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부착이 되면 이 이온 채널이 오픈이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닫혀 있죠. 아세틸콜린이 부착이 되면 이온 채널이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세포 바깥에 많은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트륨 이온은 결국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이 플러스 전기 띠는 나트륨 이온을 두니까 세포막이 안하고 바깥이, 평소에 세포막이 안하고 바깥이 대략 마이너스 70mV로 형성되어 있는데 결국 안이 전압이 낮습니다. 안이 네거티브로 마이너스 70V 정도가 되는데 나트륨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전압이 위로 올라가죠. 상승을 하죠.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5mV로 올라가면 여기서 하나의 신경 펄스가 형성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신경세포와 한 신경세포막하고 다른 신경세포의 축삭이 이렇게 만나는 부위. 자, 요런 만나는 부위가 시냅스고 그렇게 만나는 부위가 한 개의 시냅스, 한 개의 신경세포에 몇 개 정도 있느냐 하면 대략 수천 개에서 만 개는 2만 개까지 있습니다. 시냅스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브레인이 참 아주 천문학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개의 신경세포가 많게는 2만 개, 2만 개의 그 연접 부위가 있는데 우리 브레인에는 피질에 신경세포가 몇 개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도 160억 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00개 이상, 1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고 그러한 신경세포들이 각각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되는 접속점이 한 10,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100억 곱하기 10,000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 접수가. 그래서 그 연결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기화학적 현상을 보면 이 연결망까지 전압펄스. 그죠? 이 전압펄스 어디에 생깁니까?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모두 다 신경세포가 전압펄스를 만듭니다. 결국 비트 에너지도 전압펄스로 바뀌는 거죠. 망막에서 전압펄스로 바뀌어서 결국은 후두까지 연결되면서 후두에서 V1 영역, V2, V7까지 계속 가면서 이제 영상을 만듭니다. 외부 영상을 만들죠. 그 결국은 시각, 청각, 촉각도 궁극적으로 신경세포의 전압 펄스를 만들고 그 전압 펄스는 이웃 연접하고 있는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서 전압을 플러스 쪽으로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어느 인계치를 넘어가면 이 신경세포가 또 흥분을 하게 되죠. 흥분을 하게 되면 이 신경세포가 또한 전압 펄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신경세포가 있겠죠. 다른 신경세포에 또 시냅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고, 기억, 생각 모든 것은 이러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시냅스의 3차원 구조, 간단히 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많은 불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생기는 하나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신경 연접 부위의 총체적인 형태, 그것이 하나의 생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그림에서 그러한 다양한 신경 시냅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학습하는 것, 민감화, 습관화도 이러한 그 신경 시냅스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이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 샘플, 기준 샘플에서는 신경 감각 뉴런하고 모터 뉴런이 두 군데서 시냅스를 하고 있죠. 두 군데 시냅스 하는데 우리가 습관화되면 롱텀 헤비테이션, 습관화가 되면 이 연접 부위가 하나로 몰아지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습관화됐다는 것이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동일화되는 거죠. 습관화되는 것이. 그다음 민감화되는 것은 동일한 자극이 들어왔는데 쉽게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신경 연접 부위가 2개에서 4개로 많아졌다. 이제 그렇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예인데 우리가 여성들이 생리를 할 경우 하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신경 시냅스 보시면 배란할 때 시냅스가 그 연접 부위를 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이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배란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냅스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수상돌기에도 그렇고 세포체에도 그렇습니다. 주로 수상돌기 쪽에 이제 흥분성 접촉을 많이 하고 세포초에는 억제성 시냅스가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만 시냅스가 다른 세포에서 축색이 이렇게 와서 여기도 이렇게 한다 봅시다. 시냅스가 생기면 두 개의 시냅스가 생겼을 때 자극이 두 개가 공간적으로 이제 동시에 일어나면 하나가 일어났을 때는 보통 때는 이게 마이너스 70mV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계치가 마이너스 55mV라 봤을 때 하나가 작용을 하면 나트륨이 확 들어가서 이 신경 펄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도 이 하나의 작용에 의해서 대략 뭐 마이너스 60mV를 하면 펄스가 안 생깁니다.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동시에 다른 데서 이게 이제 1이라 하면 이게 2라 하면 동시에 이 자극이 생기면 이게 배가 되겠죠. 배가 되면 마이너스 55mV를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자발적으로 여기서 전압 펄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높은 전압이 생기죠. 이걸 뭐라 하냐면 활동 전이라 합니다.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생겨서 이 활동 전이가 전압 펄스 형태로 이 축색을 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양상이 결국 전압 펄스로 이렇게 되죠. 여기 시냅스 되어 있는 데서 하나일 경우에 이런 색이면 세 개가 동시에 동작을 하면 이렇게 정폭이 되는 거죠. 동시에. 그리고 또한 한 시냅스에도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흥분이 전압 펄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면 인계치를 넘어가서 결국은 연속적인 전압 펄스가 나오는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네이처에 나왔던 자료인데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학습하는 효과는 시냅스적으로 그 현상이 드러나는데 학습 전에 보시면 스파인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스파인이 하는데 스파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화살표 보면 before learning. 그다음 학습을 한 후에는 요 덴트릭 스파인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스파인이 생기죠. 결국 학습의 결과 궁극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G의 그러니까 큰 어른지인데 G의 그 코텍스, 피질에서 보면 그 스파인이 밑에 그림 보시면 노란색은 스테이블, 변하지 않고 파란색은 일시적으로 요 보시면 파란색 일시적으로 있다가 하루 지나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스파인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스파인의 변화, 스파인이 결국 시냅스 만나는 부위인데 그 시냅스의 형태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학습 결과고 기억이고 감정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아주 교과서적인 실험인데 쥐한테 수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쥐의 수염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브레인에 보면, 피질에 보면 쥐의 수염에 난 배열 형태로 뇌 세포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패턴이 쥐 수염의 패턴하고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면 많은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요 사진은 제가 출전을 빠뜨렸는데 요 사진은 뇌로부터 마음을 배운다는 책에 나오는 신경세포의 분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의 축색이 신경전압 펄스를 전달하는 방식이 대략 두 가지입니다. 초기에 결국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세포에서 하나의 세포에서 다세포로 될 때, 두 개의 세포가 만날 때, 두 개의 세포가 가까워서 만나졌을 때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두 세포 사이에, 자, 도식적으로 그리면 두 세포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죠. 정보를 주고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세포 1, 세포 2, 이 세포에서 신경 호르몬을 분출하는 겁니다. 호르몬을.
호르몬은 주로 혈액중으로 그냥 분비를 하는 거죠. 분비를 하면 이렇게 확산되어 가다가 이쪽 세포에서 수신이 되는 거죠. 그럼 호르몬은 속도가 느리죠. 네, 확산 시스템입니다.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좀 더 생존 환경이 긴박한 동작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세포가 이런 확산 시스템 말고 전용 라인을 깐다는 거죠. 전용 라인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진핵 세포들이 잘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동영상에 봤듯이 세포벽을 쭉 이렇게 늘릴 수가 있죠. 이렇게 세포끼리 이렇게 이쪽에서 나온 가지하고 이쪽에 나온 가지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예, 통로가 생긴 거죠. 예, 예를 들면 전용선. 예, 이게 바로 맨 첫 번에 이렇게 생긴 이 전용선이 뭐냐 하면 무수신경입니다. 무수신경. 이때 수가 뭐냐 하면 수가 그 칼집에 해당됩니다. 칼집. 그러니까 전선에서 피복이 없다는 거죠. 이게 수란 건 피복입니다. 피복.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막이 그냥 쭉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네, 같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무수신경인데 이때는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전달돼 가는 과정이 옆으로 굉장히 니키합니다. 많이 그 전류가 빠져나가죠. 속도가 느리다, 이것도. 그러나 이 무수신경 시스템은 우리 몸에도, 우리 브레인에 아직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이나 아주 느린 통증을 전달하는 것도 무수신경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 뭐냐 하면 유수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유수신경. 자, 피복이 덮인 전류가 누설하지 않도록 전선에 피복이 감긴 상태죠.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브레인 진화에서 아주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가 전련체로 감싸지는 겁니다. 신경세포의 축삭이 전련체로 이렇게 감싸지는 겁니다. 요걸 힐이라 하는데 요 처음 나오는 요 부위는 전련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 신경세포의 전련막이 쌓이는 것을 수초화랍니다. 네. 그러면 전련막이 쌓이면 전화 펄스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점핑을 합니다. 호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무수신경에서 유수신경으로 바뀌는 현상. 예,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두 세포 사이에 호르몬 분비, 혈관계에서 호르몬 분비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신경 전류가 이렇게 바깥으로 흐르는 무수신경계. 그 다음 보시면 주로 유수신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척추. 그래서 우리 신경세포의 그 대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위에서 수초화가 되는 정도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수초화되는 정도가 부위에 따라 시간적으로 다 다른데 여기 보시면 척추 쪽은 보시면 가장 생존에 중요하죠. 생존에 중요한 부위일수록 수초화가 빨리 되는 겁니다. 태아 시절, 그러니까 엄마 배 속에서 태아 시절에 수초화가 완료가 됩니다. 척수 쪽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간에서는 태어나서 1살까지 수초화가 진행이 되고 대뇌 쪽은 15살까지 태어나서 15세까지 대뇌 전역이 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책에 하면 전두전야, 프리프론탈, 전전두엽은 수초화가 20살 이후부터 아주 왕성하게 됩니다. 이 점이 우리가 인간 사고를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왜 각국의 대통령이 그다음에 아주 정부 지도자들이 나이가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계속 해왔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브레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통합적으로 많은 정보, 많은 비교 판단을 해야 되는 이쪽은 전전두엽인데 전전두엽의 수초화는 상당히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 20대 이하 청소년들이 아무리 머리 빨리 돌아가고 뭘 잘해도 50대, 60대가 보는 거하고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전두엽의 수초화 정도가 다른 것이 그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미엘린 디벨롭먼트, 그 미엘린 수초화인데 그 수초화가 우리 각 시스템, 브레인의 각 시스템마다 수초화되는 정도 다른 걸 이렇게 도표한 거죠. 센소리 시스템, 모터 시스템, 인테그레이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감각 영역, 운동 영역, 그 다음 연합 영역. 우리 대뇌에서 크게 감각 영역, 운동 영역, 연합 영역 나눴을 때 수초화가 맨 나중에 진행되는 것이 연합 영역이라는 거죠. 자, 요걸 보시면 인간 수초화 뇌 전체를 보시면 수초화가 중요한 것은 대뇌 전역의 그 브로드만 맵을 보시면 여기서 다크한 부분, 진한 부분이 1차 운동 영역과 1차 체감각 영역, 1차 시각 영역, 1차 청각 영역 이쪽이 감각기관, 운동기관 중요하니까 먼저 수초화가 되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하얀 부위가 맨 나중에 수초화가 되는데 하얀 부위는 바로 전두연합 영역, 두종연합 영역, 척두연합 영역이 맨 나중에 수초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시면 결국은 이 그림에서도 그 이쪽에 하얗게 보이는 이 연합 영역 수초화가 늦게 되는 거, 전전두엽 수초화가 늦게 되죠. 이쪽이 여기 보시면 이 도표에서 컨셉추얼, 개념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한색, 파란색이나 붉은색 진한 쪽으로 넘어가면 그 각 개별 생명체 종들의 본래적으로 갖고 있던 감각이나 운동에 해당되는 것. 이거는 먼저 수초화가 되죠. 예를 들면 물고기가 헤엄친다, 사람이 걷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수초화가 돼야 되고, 위로 올라가서 고동동물이 그 호모사피엔스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서 수초화가 늦게 되는 부위는 결국은 뭐냐 하면 개념을 다루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두 영역이 개념 다루는 게 운동적 개념과 감각적 개념, 그것이 위에 가서 하얀색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도표에서도 보시면 그 실행기억과 인식기억, 실행기억의 운동을 말하는 거죠. 인식기억은 감각에서 최고 그 계산 결과가 가장 복잡해진 것이 인식기억이죠. 감각에서. 운동에서는 실행기억이죠. 운동하고 감각이 결국은 마지막 최후에 늦게 수초화되는 두 영역을 통해서 운동하고 감각이 같은 하얀색으로 되면서 같이 소통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감각이든 운동이든 결국은 사실 인간은 그 움직이는 능력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거죠. 이 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동물들에 있어서 뭐 사자나 말, 고양이, 동물들도 달리죠. 근데 동물한테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간이 말을 훈련시키기 전에 보통 말은 그냥 달리는 거죠. 근데 사람 호모사피엔스 오면 그 운동에서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운동에서. 동물이 하는 운동하고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하는 운동은 어떤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그렇죠? 운동한다. 그리고 동물이죠. 사람은 잘 보세요. 사람은 뭐냐 하면 동물은 운동을 하고 사람은 잘 운동한다죠. 동물은 운동을 하고 사람은 능숙하게 잘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도 그냥 뭐 이렇게 달릴 수가 있지만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한적으로 굉장히 잘 달리지 않습니까? 보통 그냥 테니스 대충 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주 선수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은 그 생존이 허용한 범위만큼 하는 겁니다. 동물은 그냥 하는 뿐이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그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거는 물론 하고,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운동을 잘 하는 거죠. 이 점이 저는 브레인 과학에서 아주 근본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 봅시다. 관현악단 한 50명 되는 사람, 여러 가지 악기들, 10여 종류의 악기들을 나는 모든 소리를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그 모든 음을 자기 내면으로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오케스트라 지휘봉으로서 그 미미한 손동작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하모닉하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유도하지 않습니까? 지휘하지 않습니까? 원더풀한 운동이죠. 다시 말해 또 우리가 말을 한번 봅시다. 말은 대충 누구나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위대한 그런 명연설들, 정치가들, 훌륭한 정치가들이 하는 거 아주 모든 사람 감동시키는 그런 말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일한 말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할 경우에는 결국 말도 대표적인 운동인데 동물은 그냥 단발적인 그런 소리만 만들죠. 근데 사람은 물론 사람도 외마디 소리를 하죠. 공포나 위험처럼 외마디 소리를 동물처럼 소리를 하지만은 그 플러스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그 플러스 인간은 그 운동을 말이라는 운동을 아주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아주 발산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숙련을 할 수가 있죠. 이 점이 동물 시스템하고 사람 시스템이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아주 능숙한 아주 놀라운 그런 표현력을 갖게 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인간은 움직이는 능력을 마음껏 즐긴다는 거죠. 이 점을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도표에 보시면 수초가 전형이 돼서 결국은 전전두엽하고 연합 영역에서 수초화가 완성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 결과나 여러 가지 그걸로 해서 완성도가 천천히 완성이 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한 명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1, 2년 해가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경우는 평생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숙달된 상태로 가면 그러한 운동이 표출하는 것은 퍼셉슈얼 메모리, 감각에서 최고로 올라온 그런 감각 인식 능력하고 그것을 표출하는 최고의 실행 능력, 그것이 서로 만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인간 내의 많은 부위, 많은 내의 자원을 할당하는 연합 영역이 궁극적으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에 와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운동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이 결국은 많은 뉴런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표출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그러한 운동성은, 사실, 그러한 운동성은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하나의 세포가 갖는 본질적인 이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이 단세포가 갖는 본질적인 이 하모닉한 운동.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세포들이 모였을 때 이 세포들 사이에 세포 연접 뒤에 나오는데 이걸 뭐냐면 갭 정션, 갭 접합, 갭 정션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밖으로 연결됐어요. 수 미리세컨드로 이 모든 세포들이 연결됩니다. 정기적으로 연결돼서 심장세포가 많이 모여서 동일한 박동을 하듯이 이러한 단세포들이 갖고 있는 미오닉한 운동이라고 그러죠. 단세포들이 갖고 있는 운동성이 동시적으로 동작을 해주는 거죠. 그런 동시적으로 다세포로 되면서 이 동시적 운동이 척추 시스템을 통해서 시냅스적인
운동으로, 정기적 운동으로 척추 시스템을 통해서 인트러나이즈, 내면화되는 겁니다. 내면화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 브레인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인간 브레인에서 크게 보시면 인간 브레인의 뒤쪽은 감각입니다. 감각이고 앞쪽은 운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하고 운동이 결국은 동일한 현상일 수 있다는 거. 위에 올라가면 다시 한번 이 점이 감각하고 운동을 이 포인트에서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항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척추가 되죠. 자, 이게 진핵세포들의 무수한 집합에서 일어나는 아주 하나의 그 현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들어가는 요 포인트가 항문이 되고 요 말려 들어가는 요것이 척추를 형성합니다. 척추가 아주 발생 초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쪽이 앞에 대뇌가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요 끝에서 다 봉합이 안 되고 되는 것이 문해화 현상이 나는 거죠. 우리 척추동물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러한 그 척추가 올챙이 발생해서 보듯이 척추가 말려 들어가서 하나의 간을 만듭니다. 그 간의 가운데 있는 그 구멍이 결국은 우리 척추 안에도 그대로 있고 그 간이 우리 그 대뇌 맨 위까지도 계속 연결됩니다. 내척실이나 제3내실이나 제4내실처럼 뇌의 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간을 단면을 잘라보면, 자, 요 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을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자르면 이 밑에 반쪽이 운동, 그러니까 배 쪽, 우리 배 쪽이죠. 척추의 배 쪽은 운동을 담당하고 척추의 등 쪽은 감각을 담당합니다. 네. 운동과 감각이 이 척추동물의 발생에 있어서부터 척추가 말려 들어가서 쭉 하나의 그 기둥을 만들 때 그 기둥의 반에서 우리 몸을 형성하는 배 쪽에 있는 것은 운동, 그 정각이라고 하죠. 척추에 있어서 정각은 운동신경이 나아가고 감각신경이 들어오는 것은 후각, 후근, 결국은 척추의 반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감각하고 우리 뇌에 있어서 뒤쪽에, 소위 뒤쪽이라는 게 등 쪽이죠. 등 쪽에 감각 성분, 배 쪽의 운동 성분이 발생 초기부터 마성골로 출현하다가 결국은 척추를 만들고 위로 올라와서 브레인을 만들고 브레인에서 봐서도 뒤쪽은 감각, 앞쪽은 운동입니다. 그러한 감각과 운동이 대뇌 저까지 올라가서 그런 감각하고 운동이 최고로 연합 영역에서 발현이 되는데, 그럴 때는 앞쪽의 운동은 실행 운동이 되는 거고 뒤쪽의 감각은 인식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뇌에서 그 운동과 감각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 있어서 호모사피엔스에서 운동이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점은 뒤에 그 척추동물 신경 시스템 감각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되풀이되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도표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우리가 뒤쪽의 감각, 앞쪽의 운동, 예. 우리가 그 뒤쪽에 전반적으로 요 보이는 체감각, 시각, 청각, 이러한 1차 감각 영역이 모여서 연합감각 영역, 연합감각이 총체적으로 모이는 다중연합감각, 다중연합감각에서 앞쪽으로 가는 전전두엽으로 다시 이제 운동 쪽으로 가죠. 전전두엽에서 비교, 판단, 예측을 거친 신경자극은 전운동 영역, 전운동 영역에서 1차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까지 간 운동, 이 운동입니다. 간 운동 자극은 척추를 통해서 우리 사지, 손발로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경세포라는 것은 우선 진핵세포입니다. 진핵세포고, 진핵세포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특질 중에 세포의 유동성, 세포 내의 여러 가지 단백질 사슬에 의한 세포 유동성, 그 유동성이 극대화된 현상 중에 세포막의 일부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서 축색이 되고, 그 축색을 통해서 옆에 있는 신경세포의 자극이 전달되고, 그 축색에 의해서 다른 세포 신경체하고 만나는, 축사기든 수상돌기든 여기서 만나는 지점에서 시냅스가 형성되고, 그러한 시냅스의 크리스마스 트리적인 총체적인 현상들,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전멸돼 가고 있는 시냅스의 총체적 활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 우리의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화 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 축사계, 그 절연 물질, 주로 이제 지방질입니다. 절연 물질로서 피복을 하는 거, 소위 수초화죠. 수초화가 진행이 되고, 수초화는 뇌의 여러 부위에서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느리게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전전두엽이고, 그 전전두엽의 수초화가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서 종합적인 판단, 예측 이런 기능들이 나이에 비례하는 그런 아주 통계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초화가 결국은 수초화가 된 부분이 축색이고 그 축색이 많이 모인 곳이 우리가 브레인에서 말하는 백질입니다. 왜냐하면 수초화되는 그 물질이 지방질이고, 우리가 지방은 색깔이 하얗죠. 예. 하얀 지방질로 정기적 절연체로 감은 수초야말로 뇌 전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